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르시시스트 관련해서 이제 학술 논문도 게재를 했었고, 또 많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영상들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극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정신역동 중에 이제 대상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그 굉장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없지만 강력하게 우리 현재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중에서도 대상관계는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되어 있는,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보통 배우자나 선택할 때 엄마의 표상을 동일시하면서 또는 이제 반대적인 모습, 그리고 여자는 이제 남편을 선택할 때, 남자를 선택할 때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 대한 동일시다, 반동으로 형성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이제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형성 과정을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니까 그냥 하나의 견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나르시시스트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냉담하고 냉정하고 애정 결핍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가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정한 어떤 양육, 그러니까 구박을 받거나 방치당하거나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했을 때 사실은 엄마나 아빠에 대한 그런 비판적 사고를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외적인 자극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내사된다고 하는데요. 내사, 안으로, 또는 사자는 이제 쏠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안내자의 쏠 사자이기 때문에 안으로 쏘아진 화살처럼 그대로 튕겨내지 못하고 부모의 어떤 양육이나 반응에 대해서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애정 결핍적인 방치하는 양육을 경험하게 되거나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 엄마 아빠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문제적이구나, 또는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구나, 이렇게 본인을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자체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저 깊이 분노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조금 제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에게 비판적 사고를 갖지는 못하지만 감정적으로 분노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사, 그걸 굉장히 위험하고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투사하고, 급기야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더 이제 확대 해석한다는 거죠. 맥락이 조금 어렵지만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애성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급기야는 괴롭힌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굉장한 위협인 거죠.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모라는 대상은 그 아이에게는 전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애성을 발전시키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인정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그러면 그 한마디를 붙잡고 계속 그걸 키워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참 착해 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참 좋아, 공부를 잘해, 또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공손해, 예의 발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칭찬을 하나라도 붙잡고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확대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모로부터의 위협을 견뎌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백일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나 부모가 칭찬해주는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죠. 칭찬해주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칭찬을 받는 나의 모습, 그리고 웅대한 자기상이 실현된 나의 모습,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점점 웅대한 자기상이 확대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백일몽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게 하나의 이제 심리 도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심리 도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바뀌지 않는,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대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을 존재이다, 더 나아가면 나는 이제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 도식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잘 바뀌지 않고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이렇게 평가와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또는 실패 경험이나 좌절 경험이 그렇게 민감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애성이라는 그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약한 자존감, 애정 결핍 이런 것으로부터 토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자기애성, 이 백일몽을 놓치게 되면 그쪽으로 훅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 이제 트라우마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나는 이제 굉장히 과도한 찬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특별 대우 또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됐을 때, 웅대한 자기상이 손상이 됐을 때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논쟁을 막 하려고 한다든지 복수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명백한 실패 경험, 도망갈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나는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떨어졌다거나 뭐 고시 공부에 떨어졌다거나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를 했을 때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합리화 전략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었던 건 아니야 라든지 뭐 내가 이게 이렇게 할 의미가 있었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이렇게 동기를 자꾸 부정한다든지 이런 합리화 전략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합리화는 이제 자기 기반적 방어 기제, 자존심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사코 내가 자존심이 추락을 해서 웅대한 자기상의 손상이 와서 과거의 어떤 결핍적인 본인의 모습을 회상하고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죠.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돼 버리면 우리는 이제 건강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인생에서 큰 처벌이 오는, 왜냐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런 대상관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양육 태도로 돌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이제 정신분석이 한참 맹위를 떨칠 때 냉장고 엄마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주로 이제 그런 과거라고 하면 어린 시절이고 부모님 양육 태도를 많이 거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 엄마 이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금은 그렇게 부르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의 원인을 냉장고처럼 차갑게 공감 안 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신분석이 워낙 맹위를 떨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그런 양육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기질적인 문제죠, 사실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자폐인데 이것이 전적으로 부모가 공감 못 해주고 이해해 주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문제를 모든 것을 또 부모님 양육 태도로 이해하고 지나친 자책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제가 이제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정신역동 외에 다른 관점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성격이 발달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와 이론들을 겸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